이번 국정감사에서 경기 침체에 빠진 포항의 암울한 현실이 경제 지표를 통해 드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포스코 사측이 조직적으로 직원 성향을 파악하고 금속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있다며 금속노조가 최종우 회장 등 포스코 관련자 27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신화랑 체험형 교육관광지인 경주 화랑마을이 9년 만에 완공됐는데 기대만큼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경제가 침체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포항의 암울한 현실이 경제 지표를 통해서도 드러났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GRDP는 시도별 생산액과 물가 등 기초 통계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총 생산액을 더한 경제 지표입니다. 국내 총 생산의 지역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공개한 포항의 GRDP 자료는 충격적입니다. 2010년부터 15년까지 청주가 22%, 김천이 12% 성장하는 동안 포항의 지역 내 총 생산은 3,300억 원이나 줄어 오히려 0.4% 감소했습니다. 전국 228개 자치단체 가운데 218위로 꼴찌 수준입니다. 포항의 3대 경제축인 철광과 물류, 건설이 모두 부진한 데다 여객 소비는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경기가 안 좋아진 거는 세계 경기의 영향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그럴수록 그 지역에서 좀 더 역내 소비에 좀 더 우리 지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생산 활동이 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업들도 좀 노력을 해나가면. 철강업계만 따로 떼어내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박명재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포항 철강 산업의 생산량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사이에 21.5%, 수출은 23.4%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철강공단의 고용 인원도 1,800명, 전체의 11.6%나 줄었습니다. 각종 세제 지원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특히 이 관세 장벽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철강 경기가 살아나고. 지표로 본 포항 경제의 현실은 예상보다 더 심각합니다. 면밀한 분석과 함께 지역을 넘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렸듯이 포항 지역 경기 침체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영일만 공장 증설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민간 프로젝트 지원을 약속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발표한 고용과 경제 동향 대응 계획에 따르면 포항 영일만과 여수 산업단지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항만과 산업단지 등 민간 프로젝트 착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 프로젝트는 1조 5천억 원을 들여 필요한 공장 부지를 적극 공급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포항 지역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스코가 금속노조 와해를 계획한 내부 문건이 공개된 데 이어 댓글 공작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포스코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회사가 현장 관리자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직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금속노조 가입을 막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금속노조는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관련자 27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스코 사측이 현장 관리자인 주임단 비상대책회의를 위해 발송한 메일 내용입니다. 금속노조에 대한 직원의 성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금속노조 가입자에 대한 밀착 관리와 탈퇴 권유 등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를 늘리려고 이제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제 밑에 직책 보임자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계속 탄압을 하고 억압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서별 간담회는 금속노조를 비방하고 노조 가입을 차단하는 자리로 활용됐습니다. 금속노조에 가입하면 파업을 하기 싫어도 동참해야 하고 파업하면 회사가 망할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미군 철수와 김일성 어록, 파업 피해 등을 열거하며 해묵은 이념 논리까지 끌어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직원과의 개인 면담 자리에선 노골적으로 직장 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는 진술도 공개됐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금속노조 비하 발언을 남겨달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기업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단체 문자를 발송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공개됐던 금속노조 무력화 문건에 따라 회사가 최근 노사 전담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면서까지 백화점식 부당노동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관리자 등 27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노동부에 특별 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포스코가 지금 70년대 그 노동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그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이고 이것은 매우 엄벌에 처해야 될 부당노동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노조를 음해하는 댓글을 달도록 조직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고 특정 노조를 비난하거나 가입을 권유한 적이 없다며 금속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노동부 포항지청은 금속노조와의 면담 자리에서 부당노동 행위는 당장 중단시키겠고 노동부의 고소장이 접수되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정부가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본 영덕군과 경주시 외동읍 양북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피해 복구비 일부를 국가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주택 침수와 농어업시설 유실 등 사유시설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줍니다. 민간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공공시설 피해는 전국적으로 549억 원이며 영덕군에서만 141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신화랑 체험형 교육관광지인 경주 화랑마을이 9년 만에 완공돼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경주시는 국제적인 새로운 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지만 매년 투입해야 할 예산이 많아 부담이 크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앞으로 과제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3대 문화권 핵심 선도 사업인 경주 화랑마을이 완공됐습니다. 경주시 석장동 28만여 제곱미터에 전시관과 교육관, 생활관이 들어섰고 캠핑장과 화랑무예 체험장, 국궁장 등 체험시설도 마련됐습니다. 경주시는 화랑마을을 문화관광자원과 화랑 콘텐츠를 연계한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그런 체험 공간, 또 우리 청소년들이 화랑전신을 통해서 글로벌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화랑마을 조성에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었고 앞으로 투입할 비용도 많습니다. 경주시 등 운영 인력 20여 명과 유지 관리비 등 운영 예산이 매년 30억 원, 5년간 154억 원이 필요합니다. 기업체나 학교 등 체험 관광객이나 이용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시급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얼마만큼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불급한 예산이 투입이 않도록 지켜보는 것이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고요. 화랑마을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경주 화랑마을이 새로운 국제 관광 자원이 되기 위해선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이용객 유치를 비롯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 등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주민 반대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포항시 신광면 용현저수지 태양광 발전 사업이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김정재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용현지 태양광 발전 사업 계약 취소를 촉구했고 이에 대해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임대 계약 취소를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계약 체결 후 2년 안에 발전을 개시해야 하는데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포항 지역 저수지는 용현지와 조박지 두 곳입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수원이 원전 부진의 12개 임시 저장고에 중저준위 폐기물을 8만 1000여 드럼이나 임시 보관해 방사능 유출 등의 사고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준위보다 더 위험한 중저준위 폐기물의 경우 한 차례도 경주 방패장으로 이송된 적이 없고 증기 발생기와 같은 대형 폐기물은 대책도 없이 임시 보관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각 원전마다 임시 보관 중인 중저준위 폐기물의 양이 경주 방패장 보관량에 비해 4배나 많다며 조속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새마을금고 강도 행각을 벌인 뒤 수면제를 복용해 병원 치료를 받았던 피의자 46살 김모 씨를 정식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2일 오전 경주 안강의 새마을 금고에 침입해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2,40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는데 자기 집에서 수면제를 복용해 잠든 상태에서 검거돼 그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에 따사로운 가을볕이 내리쬐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다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에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하루였는데요.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겠고 낮 동안에는 19도에서 2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내일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공기의 흐름은 원활해서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내륙과 산간 지역으로는 설이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는데요.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5도에서 9도, 낮 기온은 19도에서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5도, 낮이 되면 울릉도와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의 하늘도 오후부터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린 후로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